진짜 귀신 이야기. 그날 밤 나는 분명히 혼자가 아니었다. 내 이름은 민재, 32,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사람이었다. 그곳은 도시라고 부르기엔 어딘가 비어 있었고 시골이라고 하기엔 사람들의 흔적이 애매하게 남아있는 그런 곳이었다. 나는 주로 야간 노선을 맡았고 마지막 차를 몰고 돌아오는 길은 늘 비슷했다. 같은 도로, 같은 가로등, 같은 정류장. 변하는 건 거의 없었고 그래서 오히려 작은 변화 하나에도 쉽게 신경이 곤두섰다. 그날도 평소처럼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마지막 승객을 내려주고 차고지로 돌아가던 길. 차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다. 나는 늘 그래서 결국 꺼버렸다. 그때부터였다. 이 엔진 소리조차도 멀어진 느낌이었다. 마치 내가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갇혀서 그 소리를 바깥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그런 감각은 처음이었다. 나는 괜히 목을 한번 가다듬고 백미러를 텅 그게 당연한 풍경인데도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시선을 다시 도로로 돌렸다. 앞에 보이는 건 희미한 가로등 몇 개와 어둠뿐이었다. 그 길은 산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였고 밤에는 거의 차도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항상 긴장이 조금 풀리는 구간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날은 아니었다. 뭔가 이상했다.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 그냥 기분 탓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선명했다. 나는 다시 백미러를 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떼기가 힘들었다. 한참을 그렇게 보고 있다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피곤해서 그래. 혼잣말을 하고 나서야 겨우 시선을 돌렸다. 그날따라 몸이 유난히 무거웠고 눈도 자주 감겼다. 사실 며칠째 제대로 쉬지 못했다. 개인적인 일도 겹쳤고 잠도 부족했다. 특히 그 꿈 때문이었다. 며칠 전부터 같은 꿈을 반복해서 꿨다. 아무도 없는 버스 안에서 누군가 계속 벨을 누르는 꿈. 딱, 딱, 딱.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하차 벨소리. 그런데 아무리 뒤를 돌아봐도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점점 숨이 막혀오는 느낌. 나는 그 꿈에서 항상 같은 순간에 깼다. 벨소리가 내 바로 뒤에서 울리는 순간. 그 생각이 스치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괜히 한숨을 내쉬며 나는 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렸다. 그때였다. 띠링. 나는 브레이크를 거의 밟을 뻔했다. 분명히 들렸다. 하차 벨소리였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백미러를 봤다. 아무도 없었다. 정말로 아무도. 그런데도 분명히 방금 소리는 사람이 눌러야만 나는 소리였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버스를 도로 옆에 세웠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뒤쪽으로 걸어갔다.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한 걸음, 한 걸음. 좌석 사이를 지나며 나는 계속 주변을 살폈다. 혹시 누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혹은 내가 못 본 승객이 있었던 건 아닌지,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맨 뒷자리까지 확인했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잔여감 같은 것. 나는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왔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기계 고장일 수도 있어. 나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오래된 버스였고 전기 계통이 가끔 말썽을 부리기도 했다. 그럴 수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야만 했다. 나는 다시 출발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나는 계속 백미러를 보게 됐다.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몇 분이 지났을까? 띠링.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나는 반사적으로 백미러를 봤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그것을 봤다. 맨 뒷자리, 창가 쪽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건 분명 사람이었다. 흐릿했지만 형태는 분명했다.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모습.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버스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췄다. 심장이 귀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는 다시 백미러를 봤다.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대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방금 본 게 환각이었을까?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이었다. 그건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다. 익숙함. 나는 그 감정을 느꼈다. 처음 보는 존재인데도
마치 예전에 알고 있던 누군가를 다시 본 것 같은 그런 기묘한 느낌. 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결국 다시 운전을 시작했다. 차고지까지는 아직 10분 정도 남아 있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백미러를 보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결국 참지 못했다. 천천히 시선을 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띠링, 내 바로 뒤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내 바로 뒤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단순히 들렸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마치 귀가 아니라 척추로 듣는 소리처럼 등골을 따라 아래로 쭉 미끄러져 내려갔다.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손은 핸들을 잡고 있었지만 힘이 빠져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발은 브레이크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밟을 수도 떼어낼 수도 없었다. 뒤를 돌아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돌아볼 수 없었다.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선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다. 지금 보면 끝이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다. 논리적인 근거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다. 그런데도 확신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참고 고개를 조금씩 돌렸다. 좌석 하나 비어 있었다. 좌석 둘 비어 있었다. 그렇게 하나씩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세 번째 줄을 지나 네 번째 줄로 넘어가는 순간 거기 있었다. 이번에는 분명히 보였다. 내 바로 뒤 두 번째 줄 창가 쪽 누군가 앉아 있었다. 아까처럼 흐릿하지 않았다. 훨씬 선명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 얌전히 올려져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거기에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그대로 멈췄다. 이건 환각이 아니었다. 그렇게 느껴졌다. 눈을 감았다 떴다. 그래도 그대로였다. 나는 입을 열었다. 손님?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았다. 떨림이 섞여 있었다. 반응은 없었다. 여기 종점 지났습니다. 어디서 타셨어요? 조금 더 크게 말해봤다. 그래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이 들었다. 말이 닿지 않는 느낌. 소리가 공기 중에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누군가가 막고 있는 것처럼. 나는 다시 말을 하려다가 멈췄다. 그 사람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머리카락이 옆으로 흘러내리면서 얼굴이 조금씩 드러났다.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다. 그 얼굴을 알고 있었다. 아니,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믿을 수 없었다. 그건 몇 년 전에 죽은 사람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죽였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그날은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다. 나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운행을 하고 있었고 도로는 미끄러웠다. 시야도 좋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서 사람이 튀어나왔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늦었다. 쿵, 그 소리는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나는 바로 차를 세우고 내려서 확인했다.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다.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눈은 반쯤 떠진 채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구급차가 오고 경찰이 오고 조사가 있었다. 결론은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 야간, 우천, 시야불량, 무단횡단. 법적으로 나는 문제가 없었다. 회사에서도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이후로 한동안 운전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끔 그 장면이 떠올랐다. 그 눈. 나를 보던 눈. 지금 내 바로 뒤에 앉아있는 그 존재가 그 눈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 사람의 입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그 말을 알아들었다. 왜? 그냥 갔어. 나는 순간 숨이 막힌 것처럼 가슴을 움켜쥐었다. 나 안 그랬어. 나도 멈추려고. 말이 엉키고 있었다. 변명처럼 들릴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그때였다. 그 사람이 웃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그 웃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감정이 없는 웃음. 그저 형태만 있는 웃음. 그리고 동시에 띠링, 벨소리가 울렸다. 이번에는 한 번이 아니었다.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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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적으로. 버스 안에 모든 벨이 동시에 눌린 것처럼 사방에서 울렸다. 나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점점 빨라졌다. 그리고 그 사이로 발소리가 들렸다. 뒤에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사람
아니, 그것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미친 듯이 시동을 걸었다. 이미 켜져 있었지만 더 세게 밟았다. 버스가 튀어나가듯 앞으로 나갔다. 그 와중에도 발소리는 계속 들렸다. 천천히, 확실하게. 내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결국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그 순간, 그것은 내 바로 뒤, 통로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얼굴이 바로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 눈은 여전히 그날처럼 나를 보고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너무 생생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틀었다. 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옆으로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관! 강한 충격과 함께 모든 것이 멈췄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운전석에 기대어 있었다. 머리가 멍했고 귀에서는 아직도 이명이 울리고 있었다. 밖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버스는 도로 옆 가드레일에 부딪혀 멈춰 있었다. 앞 유리는 금이가 있었고 엔진은 꺼져 있었다. 나는 숨을 크게 내쉬었다. 살아 있었다. 일단은.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백미러를 봤다. 아무도 없었다. 좌석도 통로도 전부 비어 있었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한 채로. 그리고 결국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지만 걸을 수는 있었다. 나는 버스 뒤쪽으로 향했다. 확인해야 했다. 진짜 아무도 없는지. 한 걸음씩 천천히. 좌석 사이를 지나며 나는 계속 숨을 죽였다. 그리고 맨 뒤에 도착했을 때 나는 멈췄다. 거기에는 젖은 발자국이 있었다. 버스 바닥 위에 물에 젖은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밖은 비가 오지 않았다. 그 발자국은 맨 뒤 좌석에서 시작해서 내가 서 있는 이곳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 발자국은 맨 뒤 좌석에서 시작해서 내가 서 있는 이곳까지 이어져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젖은 자국은 분명히 사람이 남긴 것이었다. 발가락의 모양, 발바닥의 굴곡, 무게가 실린 흔적까지 너무 선명했다. 단순한 물 자국이 아니라 누군가가 실제로 걸어온 궤적이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문제였다. 뒤에서 앞으로 내가 앉아있던 운전석까지.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내가 방금까지 서 있던 자리, 그 통로 끝 운전석 쪽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미 거기에 누군가 서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남아 있었다. 나는 입안이 바짝 마르는 걸 느꼈다. 이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발끝이 물 자국 위를 스쳤다. 순간 소름이 온몸으로 퍼졌다. 차가웠다. 그건 단순한 물이 아니었다. 온도가 너무 낮았다. 마치 얼음장처럼 식어있는 물. 나는 반사적으로 발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신발 바닥을 봤다. 물기가 묻어 있었다. 그런데 그 물은 금방 마르지 않았다. 끈적하게 남아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더 이상 뒤쪽에 있고 싶지 않았다.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급하게 몸을 돌려 다시 운전석 쪽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때였다. 똑!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나는 멈췄다. 다시 똑! 이번에는 확실했다.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천장. 버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한 방울씩 규칙적으로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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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물은 내가 방금 지나온 발자국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걸 멍하니 보고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 발자국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내가 보지 않는 사이에 하나씩 더 생기고 있었다. 뒤쪽에서 다시. 나는 숨을 들이켰다. 말도 안 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띠링 또 벨소리가 울렸다. 이번엔 아주 조용했다. 바로 내 옆에서. 나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내 바로 옆 비어 있어야 할 좌석. 거기엔 누군가 앉아 있었다.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건 아까 그 사람이었다. 아니,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무언가였다.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피로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어 있었고 피부는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눈은 여전히 나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깜빡였다. 천천히. 한 번. 그리고 입이 열렸다. 여기 아닌데. 그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마치 물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울림이 이상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사고가 난 위치, 나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 도로보다 조금 더 위쪽, 커브를 하나 더 지나야 나오는 구간, 그 사람이 쓰러져 있던 자리, 그곳이 아니었다. 여기서 내린 거 아니잖아. 그 존재가 고개를 기울였다. 이상한 각도로. 사람이라면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각도였다. 목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아주 작게 났다. 나는 결국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난 그냥 갔잖아. 그 말이 겹쳤다. 내 말 위로 그 목소리가 덮였다는 입을 다물었다. 숨이 점점 가빠졌다. 그 존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나를 향해 한 발짝 다가왔다. 그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젖은 발자국이 또 하나 생겼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하나, 또 하나, 그렇게 계속. 그러다 결국 벽에 닿았다.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었다. 그 존재가 내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손을 들었다. 차갑고 창백한 손, 내 얼굴 쪽으로.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닿지 않았다. 그 손은 내 얼굴 바로 앞에서 멈춰 있었다. 몇 센티미터 거리.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눈을 떴다. 그 존재가 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돌려놔. 뭘, 내 자리. 그 말이 끝나자 버스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온도가 더 떨어졌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자리? 무슨 자리? 그때 기억이 하나 떠올랐다. 그날 사고 이후. 나는 그 자리에서 잠깐 서 있었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고 나는 그 얼굴을 한 번 더 봤다. 그리고 뒤돌아서 버스로 돌아갔다. 구급차를 부르기 전에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몇 초, 그 짧은 시간 나는 도망쳤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느껴졌다. 미안하다. 그 말이 겨우 나왔다. 그 존재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다. 조금, 아주 미세하게. 늦었어. 그 말과 동시에 버스 안에 모든 불이 꺼졌다. 완전한 어둠.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여러 개였다.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여러 명, 서로 다른 방향에서 젖은 발자국 소리, 똑똑똑, 그리고 띠링 띠링 띠링, 사방에서 울리는 벨 소리. 나는 귀를 막고 주저앉았다. 그만해, 그만해.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 숨소리, 속삭임, 알 수 없는 말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형체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 같은. 하지만 사람은 아닌. 그들은 모두 나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내 어깨를 붙잡았다. 누군가 내 어깨를 붙잡았다. 그 손은 차갑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감각이 닿는 순간 피부 아래로 바로 파고드는 느낌이었다. 단순히 차가운 게 아니라 온도를 빼앗아 가는 것 같은 감각.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며 그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붙잡힌 게 아니라 고정된 것처럼. 나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어둠 속에서 그 손의 주인을 확인하려고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아니, 보이긴 했다. 그런데 인식이 되지 않았다. 형태는 분명 사람의 얼굴인데 눈, 코, 입이 어디 있는지 구분이 안 됐다. 마치 물속에서 번진 잉크처럼 계속 흐려지고 겹쳐지는 느낌. 그 와중에도 그 존재는 나를 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느껴졌다. 아직 안 끝났어. 여러 겹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렸다. 남자, 여자, 아이, 노인. 구분되지 않는 목소리들이 겹쳐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고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뭘 원하는 거야? 내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그 순간 내 어깨를 잡고 있던 손이 천천히 나를 끌어당겼다. 나는 저항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치 바닥이 움직이는 것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갔다. 그리고 갑자기 시야가 바뀌었다. 나는 비 냄새를 맡았다. 축축한 흙 냄새에 아스팔트 위에 떨어진 빗물의 냄새. 눈을 떴을 때 나는 버스 안이 아니었다. 그날의 도로였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고 와이퍼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나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핸들이 잡혀 있었고 발은 엑셀 위에 있었다. 그날 사고가 났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하지만 장면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앞쪽 도로 한가운데 누군가 서 있었다. 그 사람. 그날 그 사람. 젖은 옷, 흐트러진 머리,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를 향해. 나는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엑셀 위에 그대로 고정돼 있었다. 멈춰. 멈춰야 돼. 나는 손으로 허벅지를 때리며 발을 떼려고 했다. 하지만 아무 감각이 없었다. 버스는 계속 달리고 있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보였다. 그 눈, 그날처럼 나를 보고 있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기다리는 것처럼. 나는 소리를 질렀다. 비켜, 제발! 하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입만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쿵, 충격. 몸이 앞으로 튕겨나갔다. 이마가 핸들에 부딪히는 느낌. 그 소리, 그 감각. 전부 그대로였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들었다. 앞 유리 너머로 그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비에 젖은 채 움직이지 않고. 나는 손을 떨며 문을 열었다. 그리고 밖으로 뛰어내렸다. 비가 얼굴을 때렸다. 차가웠다. 그날처럼 나는 천천히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제발, 살아있어.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그 사람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이번에는 가보지 마. 나는 멈췄다. 그 목소리. 버스 안에서 들었던 목소리.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뒤쪽.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형체들이 서 있었다. 버스 안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던 그 존재들. 그들이 여기까지 따라온 것이었다. 나는 다시 앞을 봤다. 내 앞에는 쓰러져 있는 그 사람. 그리고 손. 그 손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나는 숨을 삼켰다. 살아있었다. 그날 내가 놓쳤던 순간, 확인하지 않았던 가능성. 나는 손을 더 뻗었다. 잡으려고, 도와주려고. 그런데 내 손이 그 손에 닿기 직전에 멈췄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내 팔을 붙잡고 있었다. 뒤에서. 나는 이를 악물었다. 팔이 떨렸다. 안 가. 나는 힘을 줬다. 온몸에 힘을 다해서 그 보이지 않는 힘에 저항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손이 앞으로 나아갔다. 손끝이 그 사람의 손끝에 닿았다. 차가웠다.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온기가 남아있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비도, 바람도, 심장 소리도, 그리고 어둠이 다시 덮쳐왔다. 그리고 어둠이 다시 덮쳐왔다. 이번에는 눈을 감은 게 아니었다. 눈을 뜨고 있었는데도 시야 자체가 사라졌다.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손끝에 닿아있던 감각만이 남아있었다. 그 사람의 손. 차갑지만 분명히 아주 미세한 온기가 있었다. 그 온기가 내 손끝을 타고 올라왔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내 뒤에서 강하게 잡아당겼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쓰러졌다. 손이 떨어졌다. 그 짧은 순간 나는 알았다. 놓쳤다는 것. 다시, 또 한 번. 눈을 떴을 때 나는 다시 버스 안이었다. 운전석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이 거칠게 올라왔다. 입안에서는 쇠맛이 느껴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몸을 일으켰다. 어둠. 완전히 꺼진 내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알 수 있었다. 여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 숨소리가 들렸다. 내 것이 아닌 숨. 여러 개, 가까운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어둠에 적응하면서 희미하게 형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좌석들 사이, 통로, 그 사이사이에 서 있었다. 그들, 아까 봤던 형체들. 하나가 아니었다. 둘도 아니었다. 10여 개. 아니 그 이상.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서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입을 열었다. 왜 나야? 대답은 바로 돌아왔다. 봤으니까. 겹쳐진 목소리. 나는 이를 악물었다. 사고였어. 난 일부러 그런 게. 알아. 그 말이 나를 멈추게 했다. 알아?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게 무슨... 그때 앞쪽 운전석 바로 옆 좌석.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날의 그 사람. 아까 나와 마주했던 그 존재.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얼굴이 덜 무너져 있었다. 눈도 전보다 더 또렷했다. 여전히 죽은 사람의 눈이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 있었다. 감정. 나는 숨을 죽였다. 그 존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넌 돌아왔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망갔던 자리로.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고개를 무서웠다. 난 무서웠어.
솔직하게 말이 나왔다. 그때 나도 정신이 없었고 너무 놀라서 목이 막혔다. 그래서 도망쳤어. 침묵. 버스 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말을 이었다. 근데 계속 생각났어. 손이 떨렸다. 그 눈이 계속 기억났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 존재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야. 그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일부러 이 노선을 다시 맡았다. 그 사고 이후 피했던 길, 몇 년 동안 돌아가지 않았던 길. 그런데 며칠 전부터 계속 그 꿈을 꾸고 나서 나는 결국 다시 이 길을 선택했다. 확인하고 싶었다. 끝내고 싶었다. 그날을. 그 존재가 나를 가만히 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늦었지만 왔네. 나는 숨을 내쉬었다. 그 말에 아주 조금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뒤쪽에서 쿵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좌석 하나가 앞으로 밀려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또 다른 형체 하나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건 그 사람이 아니었다. 다른 존재였다.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검은 구멍만 뚫려 있었다. 그리고 입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벌어져 있었다. 그 안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 존재가 말했다. 넌 하나만 본 거 아니야. 그 말에 숨이 멎었다. 뭐야, 그게 여긴 하나가 아니야. 그 순간 버스 안에 다른 형체들이 하나씩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모두 나를 향해 입을 열었다. 우린 다 봤어. 나는 이해했다. 그날, 그 사고, 나는 한 사람만 친 게 아니었다. 아니, 확인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비 속에서 나는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 결과 나는 단 하나의 진실만 믿고 있었다. 한 명이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날 그 도로에는 더 있었을지도 모른다. 쓰러져 있던 사람들, 움직이지 않았던 몸들. 나는 확인하지 않았다.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어. 경찰도 아무 말 없었어. 넌 직접 안 봤잖아. 그 말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 나는 숨을 헐떡였다. 기억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의 장면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비 속에서 움직이던 그림자 하나가 아니라 둘, 아니 셋.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만해.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 형체들이 하나씩 나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젖은 발자국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다. 똑똑똑. 그리고 그날의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다 돌려놔야지. 나는 벽에 등을 붙인 채 떨고 있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들이 점점 나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등이 버스 벽에 완전히 닿아 있었고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가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다. 또 사방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그 리듬이 이상하게도 일정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맞추고 있는 것처럼.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도망칠 수 없다면 이걸 끝내야 했다. 어떻게? 내 입에서 겨우 말이 나왔다. 어떻게 해야 돼? 그 순간 그날의 그 사람이 천천히 내 앞에 섰다. 다른 형체들은 그 자리에서 멈췄다. 마치 그 존재가 중심인 것처럼. 나는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는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번엔 끝까지 봐. 나는 숨을 삼켰다. 끝까지. 그 말이 의미하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다. 도망치지 말라는 것, 확인하라는 것, 그날 내가 하지 않았던 것.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알겠어. 그 말이 끝나자 버스 안의 공기가 또 한 번 뒤틀렸다. 그리고 시야가 바뀌었다. 다시 그 도로였다. 비, 차가운 바람, 헤드라이트.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나는 운전석에 앉아있지 않았다. 버스 밖에 서 있었다. 도로 한가운데 그날의 나를 밖에서 보고 있었다. 버스가 달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 한 명이 아니라 둘, 아니 셋. 비 속에서 흐릿하게 서 있는 세 개의 형체. 나는 숨을 멈췄다. 셋. 입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중 하나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 그리고 나머지 둘은 조금 더 뒤쪽에 서 있었다. 비에 가려져서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위치.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버스는 그대로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나는 눈을 감고 싶었지만 감기지 않았다. 강제로 보게 하고 있었다. 쿵! 한 번. 그리고 쿵! 또 한 번.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세 번째 충격.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무릎이 꺾였다. 아니야. 숨이 가빠졌다. 난 하나밖에 못 느꼈어. 그건 사실이었다. 나는 분명 한 번의 충격만 느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서는 세 번이었다. 그 순간 옆에서 누군가 말했다. 느낀 것만 믿었지.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날의 그 사람, 그가 바로 옆에 서 있었다. 확인 안 했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계속 말했다. 보고 싶은 것만 봤잖아. 그 말이 가슴을 찢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비가 얼굴을 때렸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다. 난 목소리가 떨렸다. 무서웠어.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한 명이라고 믿었어. 그게 내가 버틸 수 있는 한계였다. 한 명이면 사고였다. 하지만 셋이면 그는 잠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지금은 보고 있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쓰러져 있는 세 명의 형체. 그중 하나는 아직 움직이고 있었다.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나는 숨을 삼켰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다. 천천히 다가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밑에서 물이 튀었다. 차가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하나씩 확인했다. 첫 번째, 움직이지 않았다. 두 번째, 숨이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날 내가 봤던 그 사람, 그는 아직 살아있었다. 아주 약하게, 하지만 분명히.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들려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괜찮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그 순간 뒤에서 강하게 잡아당기는 힘이 느껴졌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안 가! 소리를 질렀다. 이번엔 안 가! 나는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리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 힘에 저항하며 전부를 걸고 도와줄게. 그 말이 이번에는 진짜였다. 그 순간 손에서 아주 미세하게 힘이 느껴졌다. 잡아주는 힘, 살아있는 힘. 그리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빛, 구급차의 불빛. 그날 내가 보지 않았던 장면. 그날 내가 떠난 이후의 시간. 그게 지금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숨을 내쉬었다. 눈물이 흘렀다. 살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이번엔 살 수 있어. 그 순간 뒤에서 잡아당기던 힘이 서서히 풀렸다. 뒤에서 잡아당기던 힘이 서서히 풀렸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그 힘은 너무 오래, 너무 강하게 나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라진다는 나는 그대로 무릎을 꿇은 채 그 사람의 손을 손끝에서 전해지는 그건 분명히 살아있는 반응이었다. 나는 숨을 가슴 깊은 곳에 눌려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내려가는 멀리서 들리던 사이렌 소리가 빛도 점점 밝아졌다. 그 빛이 비를 뚫고 도로를 비추고 쓸어나는 그 장면을 끝까지 고 눈을 그날 내가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구급차 문이 열리는 소리, 사람들이 뛰어오는 발소리,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 여기 한 명 맥박 있어.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나는 버스 안에 있었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그동안 계속 들리던 소리들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벨소리도, 발자국 소리도, 숨소리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버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정말로. 처음으로 아무것도 없었다. 좌석들, 통로, 운전석 모두 그저 버스일 뿐이었다.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이게 끝난 건지 아니면 잠시 멈춘 건지 구분이 안 됐다. 그래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이 무거웠다. 하지만 움직일 수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내디뎠다. 바닥을 봤다. 발자국이 없었다. 그 젖은 흔적들, 차갑던 물 모두 사라져 있었다.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운전석으로 걸어갔다. 앉았다. 핸들을 잡았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유가 달랐다. 두려움이 아니라 무언가를 끝냈다는 감각. 나는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천천히 깨어났다. 익숙한 진동, 익숙한 소리. 그 평범함이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백미러를 봤다. 텅 비어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주 짧게 무언가가 스쳤다. 나는 눈을 깜빡였다. 다시 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알 수 있었다. 그건 위협이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겼다.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말이 필요했다. 나는 버스를 천천히 움직였다.
도로 위로 다시 나왔다. 비는 내리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도로는 여전히 젖어 있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 위에 반사되었다. 나는 그 길을 따라 천천히 운전했다. 그리고 그 사고 지점에 도착했을 때 나는 속도를 줄였다. 아주 천천히, 거의 멈출 정도로. 그리고 그 자리를 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도로.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여기서 세 사람이 쓰러졌었다는 것. 그리고 그중 한 명은 살아남았다는 것.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그날 이후 처음으로 그 자리를 지나갔다. 멈추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차고지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이미 새벽을 넘어가고 있었다. 나는 엔진을 끄고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손은 여전히 핸들 위에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아주 작게 띠링. 나는 눈을 떴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조여들었다. 나는 천천히 백미러를 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다시 띠링.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들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버스 뒤쪽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맨 뒤까지 도착했을 때 나는 멈췄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좌석 하나, 그 좌석 위에 작은 물방울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나는 그걸 가만히 바라봤다.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 물방울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다. 차갑지 않았다. 그저 미지근했다. 나는 손을 걷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끝난 거지. 그 말은 확신이 아니었다. 그저 확인하고 싶은 말이었다. 버스 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조금은 편안하게 느껴졌다. 버스 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조금은 편안하게 느껴졌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맨 뒷좌석 앞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바라보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 무언가가 있었던 자리. 발자국이 이어지고 숨소리가 스며 있고 시선이 모여 있던 자리. 그런데 지금은 그저 비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다시 통로를 따라 걸어 나왔다. 발걸음 소리가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울렸다. 더 이상 과장되게 크게 들리지도 않았고 뒤따라오는 소리도 없었다. 운전석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잠시 앉지 않고 서 있었다. 이대로 집에 가면 다 끝나는 걸까? 그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동시에 어딘가에서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감각이 있었다.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정리된 것에 가까운 느낌. 나는 결국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시동을 걸지 않은 채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생각이 많아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계속 사고였다는 말로 나 자신을 설득해왔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법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나는 가해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나는 그날 확인하지 않았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견딜 수 있는 만큼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그냥 덮어버렸다. 그게 오늘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돌아오게 만들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손을 바라봤다. 아까 그 사람의 손을 잡았던 손, 그 감각이 아직도 남아있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살아있었어.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금 더 내려앉았다. 그건 죄책감이 아니라 인정이었다. 나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백미러를 봤다. 텅 빈 좌석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빈 공간이 두렵지 않았다. 나는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부드럽게 울렸다. 그리고 버스를 천천히 움직였다. 차고지를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이 아주 조금 밝아지고 있었다. 새벽, 하루가 시작되기 직전의 시간. 나는 그 길을 조용히 달렸다. 속도를 내지 않았다. 급하게 갈 이유도 없었다. 그저 이 시간을 조금 더 느끼고 싶었다. 도로 위에는 차가 거의 없었다. 신호등도 몇 개는 깜빡이는 모드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한 번도 라디오를 켜지 않았다. 침묵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쯤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 그때 띠링.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버스가 천천히 멈췄다. 심장이 다시 조금 빨라졌다.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 소리는 분명히 들렸다. 착각이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백미러를 봤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맨 뒷좌석, 창가 쪽.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았다. 조용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빛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서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건 그날의 그 사람이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하지만 몸이 굳지 않았다. 도망치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가만히 바라봤다. 그 사람은 한참 동안 창밖을 보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나를 봤다. 그 눈. 이제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다. 그저 고요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인사처럼 혹은 작별처럼. 나는 그걸 보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띠링 벨소리가 다시 울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앞을 봤다. 정류장. 버스는 정확히 정류장 앞에 서 있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삑. 문이 열리는 소리.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나는 다시 백미러를 봤다. 아무도 없었다. 좌석은 다시 비어 있었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문은 열린 채로 바람이 조용히 들어왔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문을 닫았다. 삑. 문이 닫혔다. 나는 다시 출발했다. 이번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 그날 이후로 나는 여전히 버스를 운전하고 있다. 같은 노선, 같은 시간, 같은 길.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르다. 나는 항상 정류장에 정확히 선다. 벨이 울리지 않아도 한 번 더 확인한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뒤를 한 번 더 본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 놓치지 않았는지 나는 그걸 절대 다시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가끔, 아주 가끔 비가 오는 날이면 백미러에 희미한 그림자가 스칠 때가 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건 나를 잡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놓치지 않도록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래서 나는 그럴 때마다 아주 작게 말한다. 이번엔 다 태웠어. 그리고 천천히 다음 정류장으로 간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버스 안의 공기가 조금 가벼워진다. 이번엔 다 태웠어. 그 말은 이제 습관이 됐다.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단순한 습관 이상이 되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정말 아무 일도 없다. 그저 평범한 하루.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웃고 졸고 이어폰을 꽂고 창밖을 보는 그런 익숙한 풍경들. 그럴 때면 나는 내가 겪었던 일이 전부 꿈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 특히 밤에 비가 내릴 때, 그럴 때는 아직도 가끔 그 느낌이 돌아온다. 그날처럼. 며칠 전이었다. 밤 10시쯤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예보에는 없던 비였다. 그런 비는 항상 기분이 좋지 않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것.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 나는 그날도 야간 노선을 맡고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마자 도로는 금방 젖었고 시야도 흐려졌다.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다. 칙칙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더 크게 들렸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속도를 줄였다. 그리고 그 길에 들어섰다. 그날 그 사고가 있었던 구간. 나는 여전히 그 구간에 들어갈 때면 긴장이 된다.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집중에 가까운 긴장. 나는 핸들을 더 꽉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 구간을 지나고 있었다. 그때였다. 도로 한쪽, 버스 정류장. 나는 그걸 그냥 지나치려다가 멈칫했다. 누군가 서 있었다. 우산도 없이 비를 그대로 맞고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버스가 부드럽게 멈췄다.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나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삑! 타세요. 나는 그렇게 말했다. 그 사람은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나는 다시 말했다. 타셔도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비 때문에 흐려진 게 아니라 그냥 인식이 안 됐다. 형태는 나는 그 발걸음, 젖은 발자국, 나 바닥에 하지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소름이 돋지 않았다. 나는 그 천천히 조용하, 나는 그 창가 그날과 나는 잠시고 그리고 타. 버다른 승, 그 와이퍼 비렌진, 그 사, 아주 띠 나는 눈 한 벨, 나는 백미, 그 하지만 손이, 나는 고개, 나 그리고 다음 분을 삑 비가 나는 그 일어나, 그대로 나는 몇 초 아무나, 그때 그 사 그리고 나를 그
그 느낌. 익숙하지만 그 사람 그저 나를 보다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봤다. 나는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버스를 다시 출발시켰다. 그날 밤 그 사람은 끝까지 내리지 않았다. 종점까지. 나는 마지막 정류장에 도착해서 버스를 멈췄다. 엔진을 끄지 않고 잠시 앉아 있었다. 그리고 백미러를 봤다. 그 사람은 여전히 앉아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천천히 뒤로 걸어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나는 멈췄다. 그 사람 바로 앞. 나는 입을 열었다. 여기 종점입니다.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한 발짝 더 다가갔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사람이 말했다. 놓치지 않았네. 나는 숨을 멈췄다. 그 목소리, 분명히 처음 듣는 목소리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의미는 바로 이해됐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나를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아주 약하게 차가운 공기가 스쳤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잠시 후, 삑,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닫히는 소리.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버스 안은 다시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주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다. 다음엔 더 빨리 알아볼게. 그 말은 누군가에게 하는 약속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자주 뒤를 본다. 더 자주 멈춘다. 더 오래 기다린다. 보이지 않더라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나는 더 이상 확인하지 않은 채 지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백미러에 비치는 그 희미한 흔적들. 나는 이제 그걸 피하지 않는다. 그저 짧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걸로 충분하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